안녕하세요. 운동하셨나요? 네, 나가서 뛰기로 합시다. 불안하고 조금 무기력할 때는요, 뛰는 것만한 보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영어 고민 많으시죠? 초등 그리고 중등 시기에 영어 고민이 없는 학부모님은 없으실 거고요. 우리 아이는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변 아이들은 레벨이 올라가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성장이 있는 것 같아서 많이 불안하시고 지금 우리 아이가 잘 가고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학원표든 엄마표든 영어 읽기는, 영어 독서는 그냥 필수다라고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초등 시기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에다가 단어까지 다 잡고 싶은 마음에 어느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다가 초등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중등에 올라가면요, 중간 기말고사에서 교과서 지문을 거의 달달 외우는 수준으로 공부를 해서 간신히 점수를 만들고 수행평가에서 말하기와 외워서 쓰고 하는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그래서 도대체 영어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는 상태에서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수능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모든 과정에서 어떤 것들은 일시적으로 중요하고 어떤 것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영어를 생각하실 때 자꾸 기분이 나쁘고 자꾸 불안해질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잡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다 잡을 수 없어요. 발음도 완전 원어민에다가 막 영어 읽기는 막 해리포터를 읽어대고 있고, 네, 중학생이 됐는데 막 영어로 막 2장짜리 논술을 쓴다. 영어 하나만 하거나 정말 외국에서의 경험이 많았던 친구들이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아이들은요, 영어 성적 한 가지로 대학을 가지 않잖아요. 그거 하나로 이 아이가 실력 있는 아이다라고 인정받기 어려운 게 입시 현실이고요. 그래서 목표를 어떻게 세우셔야 되냐면 영어의 많은 미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잡자라고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읽기입니다. 결국 어느 정도 수준의 영어 독해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입시에서의 최종적인 영어 실력이 판가름되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영어 읽기는 초등 저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아주 느리지만 꾸준한 속도로 계속 쌓아 올라가셔야 되는, 부모님께서 이거를 놓는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영어 학원도 이 아이의 영어 실력을 책임져 줄 수 없다. 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파트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하지만 아시겠지만 영어 독서는 언제나 레벨이 정체됩니다. 이 아이가 수준이 낮든 높든 열심히 하는 아이든 아니든 영어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간에 영어 독서를 진행하시다 보면요, 무조건 레벨의 정체를 만날 수밖에 없고 그 시기를 넘기느냐, 그 시기에서 그냥 그렇게 중단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입시에서의 영어 성적이 판가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영어 학원에만 맡겨 놓으시지 마시고요. 읽기 경험이 부족한 학원이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느라고 영어 읽기는 좀 신경을 안 써주신다라고 한다면 집에서라도 영어 읽기를 같이 병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엄마표로 하고 계신다 한다면 영어 읽기를 중심으로 해서 커리큘럼과 시간표를 짜시는 것 추천을 드립니다. 자, 레벨 정체되었을 때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숨을 고르셔야 돼요. 정체됐다라고 한다는 건요, 일단 달리긴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숨을 고르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어떤 과목에나 어떤 레벨에나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아이가 숨을 고를 때 중요한 거, 숨을 고르는 기간 동안 아이가 영어책을 거부하거나 너무 어렵거나 잘 읽던 아이가 뺀질거리거나 할 때는요, 영어 읽기를 쉬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대로 놓아버리지만 않으면 되고요. 그 시간에 뭘 해야 되느냐, 한글 독서를 하고 있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시기에 한글이든 영어든 계속 근근히 읽어가는 그 언어에 대한 감각으로 이 아이가 다시 영어 독서를 시작했을 때 그 힘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고요. 자, 쉬고 있는데 숨을 고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가 불안해서 영어 읽기를 중단한 상태에서 문법을 거의 암기하는 식으로 혹은 영어 단어를 하루에 100개씩 암기하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의 학원으로 옮겨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눈
눈에 보이기에는 그 학원에서 빠르게 실력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당연하죠. 하루에 영어 단어를 하나도 안 외우고 책만 근근히 읽던 아이가 갑자기 영어 단어를 100개씩 외워요. 문법을 아예 모르던 아이가 갑자기 조동사니 팔품사니 이러한 얘기들을 학원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되면 눈에 보이는 어떠한 도약이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요. 영어 읽기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이 영어 독서가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절대 중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숨을 고르는 시간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형식의 영어에 도움이 될 만한 거, 한글책 읽기 그리고 영어 영상 보기로 근근히 이어가시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숨을 고를 만큼 고르고 나면 다시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 우리 아이를 믿어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확 쉬운 책으로 내려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몇 학년이 이런 책을 읽는다고? 어디다 내놓기 부끄러울 만큼 쉬운 책이 있다면, 우리 집에 마침 그런 책이 아직 있다면 그 책으로 돌아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돌아갈 때 마음이 말도 못해요. 전쟁에서 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모든 것을 다 실패한 것 같은 그 정도의 기분이 드는 게 바로 쉬운 책으로 내려가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못하세요. 그렇게 쉬운 거면 왜 못하겠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나 실망스럽고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고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근근히 올려가고 있던 그 레벨은 사실 편안하게 능히 읽어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이에게 강요된 레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이가 확 쉬운 책으로 내려가면 일단 어렵지 않으니까 덜 괴로우니까 그나마 읽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거기에서 엄마가 고집을 부려서 레벨을 낮춰주시지 않으면 저도 겪었던 정말 시행착오지만요. 네, 눈물은 눈물대로 흐르고 애는 너무 괴롭고 부모님은 늘 불안하면서 레벨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레벨은 올랐는데 실력은 오르지 않는 희한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자, 자존심, 욕심, 불안 다 내려놓으세요. 아이가 읽을 수 있는 가장 쉬운 책, 아이가 선뜻 읽겠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쉬운 책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거 전략이에요. 네, 그렇게 돌아간다고 해서 이 아이의 영어가 망한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단기 목표가 필요해요. 어쩌면 지금 아이는 도대체 끝이 어딘지 모르는 너무나 긴 레이스를 시작을 했는데 아무도 끝이 났다고 말해주지 않아서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 수 있어요. 우리는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아, 이렇게 해서 초등에서 이 정도 되고 중등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고등에서 이렇게 해서 수능을 보고 내신으로 뭐 학생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로드맵이 우리 머릿속에는 있는데 그 로드맵을 아이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는 도대체 이 지옥의 끝이 어디인가 너무나도 막막하고요. 탈출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겠죠. 이 아이는 어떻게 하면 이게 끝날 수 있을까만 생각해요. 그럴 땐 정말로 한번 끝을 내주세요. 우리는 끝을 아니까 여유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는 이게 왜 유리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강요하고 있는 건데요. 아이들은 경험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끝날 수 있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마치 죽을 때까지 이걸 계속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절망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한테 대략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영어가 이렇게 가게 될 거야 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고요. 알려주기 위해서는 엄마 공부하셔야죠. 네, 공부하시는 상황에서 알려주시고 지금 아이한테 필요한 건 굉장히 단기적인 목표예요. 지금 정체돼서 힘들어하는 그 상황에서 이번 책 한 권만 이번 주에 쭉 계속 매일매일 20분씩만 다 읽으면 주말에 너가 원하는 보상을 해줄게. 혹은 이번 한 달 동안 하루에 딱 5분씩만 소리내어서 이 책을 읽으면 너가 원하는 책 아무거나 괜찮아. 읽으면 한 달 지나서 우리 과자 파티 하자. 치킨 파티 하자. 거기서 끝. 그렇게 하고 일주일 쉬자. 한 달 쉬자. 일단 한 달만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그때 결정하자 라고 하는 아이의 의지가 반영된 매우 단기적으로 보이는 계획, 목표가 필요해요. 끝이 있는 줄 알아야 뛰던지 말던지 하죠. 얘네들이 지금 달리고 있는 이 경주는 끝이 안 보여요.
자, 그래서요, 우리 어머님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읽기를 이제 막 시작했는데 여전히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들은요, 일주일 단위, 이번 일주일 동안, 네, 목표를 잡아보시고요. 어느 정도 읽고 있는데 좀 계속 늘어진다, 힘들어한다, 지겨워하고 막 근근히 울면서 끌고 가고 있다 하실 때는요, 이번 4월 한 달 동안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 쉬운 책,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면 숨 고르기도 하시고요. 하면서 어떻게든 이 영어 읽기를 중단하지 않을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것만 찾으셔도 100점이고요. 누가 이 방법을 우리 아이에게 딱 맞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이 상황과 우리 집의 일정,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여서 우리 집만의 계획을 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마다 다르고요. 가족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요. 우리 아이만의 영어 독서 계획을 한번 짜보시고요. 자, 오늘의 미션 댓글입니다. 댓글로 많은 정보 나눠주셔서 늘 감사드리는데요. 요즘 우리 아이가 읽고 있는 재미있는 책, 요즘은 아닌데 예전에 읽어봤었는데 이 책 재미있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영어 책들 제목 있으면 하나씩만 알려주세요. 몇 학년 때 이 책 읽었는데 재미있었어요 라고 하면요, 해당 학년의 어머님들이 아, 이런 책도 있나 하면서 새 책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실 수 있고요. 또 윗학년 선배님 엄마들이 남겨주시는 그런 좋은 책의 정보들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책들은요, 제가 썼던 책, 네, 초등 매일 영어책 읽기 습관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와 있고요. 우리 어머님들이 내 아이가 가장 즐거워하면서 쉬우면서 영어 독서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한 권의 책을 찾는 것이 지금의 미션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영어 독서 놓으면, 네, 영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크게 기대할 수 없다. 성적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영어 독서 좀 시들해지셨죠? 네, 영어 독서는 언제나 시들해집니다. 우리 집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땐 다시 한번 작심삼일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쭉쭉 한번 다시 힘차게 파이팅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영어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해답은 읽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